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5번째 단원 원의 넓이와 원의 둘레와 넓이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단원을 공부하기에 앞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거를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주기 바라요. 첫 번째가 원이에요, 원. 자, 원이란 무엇인가? 혹시 누가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원이 뭘까요? 동그란 거 말고 원. 원은 두 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원의 정의를 먼저 적고, 원은 한 점으로부터 점으로부터 반지름이 계속 이어져서 만들어진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정한 거리로 표현해요. 일정한 거리.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점들의 모임. 이렇게. 자, 이거를 한번 잘 적어주세요. 그리고 수학 개념은 모두 여러분 노트 필기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암기. 원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는 망설임 없이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스펠링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수학 개념도 모든 수학 개념은 정확하게 필기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한 점은 뭐가 됐냐면 원의 중심이 됩니다. 중심. 그리고 일정한 거리는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구성 요소 두 가지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중심과 반지름이 돼요. 보통 원을 그릴 때 컴퍼스를 이용하죠. 그죠?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 알지오매스에서는 이제 컴퍼스는 다른 때 쓰고, 자, 원을 그릴 때 왼쪽에 있는 도구 네 번째에서 원을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중심과 반지름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클릭하는 게 중심이 되고요. 반지름을 입력합니다. 칠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심 A가 있어요. 이걸 한번 크게 한번 잘 보이게 크기를 늘려볼게요.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주 위에 한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선분으로 중심과 원주 위의 점을 연결하면 얘가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네모난 점도 크기를 좀 더 늘려볼게요. 이렇게 보이죠? 자, 이랬을 때 요 선도 굵게, 원도 굵게, 이렇게. 자, 이게 원이에요. 원. 한 정점 A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요 B점을 이렇게 잡고 돌려도 어때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원주위를 돌죠? 그죠? 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원. 자, 두 번째, 필요한 개념을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로 필요한 개념은 뭐냐면, 제목에 있는 넓이입니다. 넓이. 넓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도형들의 넓이를 계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혹시 넓이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넓이가 뭘까요? 얘기해 볼래요? 근데 나 누구 먼저 아무나 얘기해도 돼요. 이름을 안 부르려고. 자, 넓이란 아는 것 같은데, 그죠? 내가 분명히 계산을 할 수 있고 아는 것 같은데 말로 하자니까 좀 그렇죠? 얘기해봐요. 가로 곱하기 세로? 오, 비슷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정의해야 될 게 있어요. 넓이는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죠.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만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적어보자. 넓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이게 정의예요. 좀 이따 우리 원의 넓이 구할 때도 원을 잘라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원은 넓이를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직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직사각형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만 알면 이제 이 단원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넓이 이것도 외워두자. 오케이? 넓이가 뭐예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자,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준비 학습을 볼까요? 원을 보고 네모 안에 부분의 이름을 말을 하라는데, 자, 첫 번째 이 노란색 부분 이름이 뭘까요? 지름. 그렇죠. 지름이에요, 지름. 반지름의 2배, 중심을 지나는 선분, 지름.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지름의 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반지름. 그렇죠. 그런 거예요. 반지름이에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지름이 6cm인데 원의 반지름을 구하래요. 얼마요? 3cm. 그렇죠. 3cm. 잘했어요. 지름의 반. 그래서 반지름 3cm. 자, 다음에 정육각형의 둘레. 42cm. 그렇지. 왜냐면 정육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죠. 근데 그게 7cm고 7cm가 6개가 있으니까 얘는 6, 7에 42cm라고 쓰면 됩니다. 잘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육각형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것도 정리해 볼까요? 정다각형. 앞에 정자가 붙은 다각형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다각형을 정해야 되겠다. 그지? 다각형은 한자로 각이 많은 도형이란 뜻인데요. 정의에는 또 그 각이 안 들어가 있어요. 혹시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다각형이 뭘까요? 3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오, 정답이에요. 오, 대단합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같이 써볼까요? 선분으로 둘러싸야 돼요.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에요.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라 불러요. 그래서 둘러싸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다각형은 이각형이 될 수 없어요. 자, 이각형의 경우에 둘러쌀 수가 없네요. 두 개의 선분으로는 둘러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분으로 둘러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앞에 정자가 붙었죠. 정자가 붙은 경우는 정다각형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변의 길이와 내각,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라 불러요. 자, 앞에 정자가 붙는 다각형은 변의 길이도 같아야 되겠고 각의 크기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모든 변의 길이가 7cm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정다각형. 자, 이렇게 수학 시간마다 거의 모든 수학 시간마다 새로운 개념이 막 쏟아져 나오죠. 또는 이전에 배웠던 게 나오죠. 그럴 때마다
잘 메모를 해두고 암기까지 방금 전에처럼 바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암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개념을 알면.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 드디어 나왔다. 넓이.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형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삼각형의 가로 곱하기 가로 세로 나누기. 나누기. 그렇죠. 근데 삼각형은 직사각형이 아닌데 어떻게 넓이를 구해요? 그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직사각형으로 표현하면 돼요. 삼각형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꼭지점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좀 그려넣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꼭지점에서 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에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이 두 쌍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이 됐으니까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자, 밑변의 길이 가로예요. 밑변이라고만 쓸게요. 곱하기. 삼각형은 세로란 말 안 쓰고 높이란 말을 쓰죠. 높이가 세로예요. 자, 그런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직사각형이 넓이가 되는데 삼각형은 직사각형이 반이 되니까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만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아마 아주 잘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들아, 넓이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거든요. 제곱 센티미터죠. 왜 그러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1번 곱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이게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나오는데 오른쪽 위에 쓰는 요 2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렇지, 지수예요. 지수. 잘했어요. 근데 이 지수의 뜻이 뭐냐면 곱한 횟수예요. 횟수. 곱한 횟수를 우리는 지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두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곱 센티미터. 부피는 세 번 곱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래서 부피는 세제곱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6학년 수학을 끝내고 중학교 수학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수학, 1학년 수학, 2학년 수학, 3학년 수학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걸 끝내야지만 이제 여러분의 목표, 선행학습의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3번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탑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 있어요. 거의 탑이 돼요, 탑. 선행학습의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에요. 자, 고등학교 입학 전에 3번을 보면 여러분들은 최상위권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주를 알아볼까요? 원주. 원주란 말은 한자예요. 뜻은 뭐냐면 원의 둘레를 원주라 합니다. 자, 원의 둘레 자체를 원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둘레의 길이를 원주라고 합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이 도형 자체, 동그란 도형 자체를 원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길이를 원주로 표현합니다. 원주는 둘레의 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지름, 반지름, 원의 중심, 원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원주라는 말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원주의 길이는 못 구합니다. 원주의 길이를 못 구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다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스 수학자들이 만든 건데 수천 년간 원의 둘레를 못 구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직선만 구할 수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래서 매우 오랫동안 원주의 길이는 못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르키메데스라는 천재가 이제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 자, 어떻게 해결했냐면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그린 거예요. 자, 원에 내접, 외접하는 정다각형. 자, 그러면 먼저 원주가 원의 지름의 3배보다 길다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먼저 설명해 줘 볼게요. 그건 바로 내접하는 정육각형을 이용한 거예요. 정육각형. 자, 여러분 정육각형 어떻게 그릴까요? 정육각형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요 시간 날 때 알지오메스 꼭 배워두세요.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정육각형이죠, 그죠? 근데 정육각형은 보세요. 여기서 대각선을 그어서 이렇게 마주보는 점끼리 이렇게 선을 그으면 자, 이게 정삼각형이 6개가 생깁니다. 교점을 잡아 볼게요. 이렇게 정삼각형이에요, 이게. 정육각형의 그 내각의 크기를 이용하면 이게 6개의 정삼각형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외접하는 원을 그려볼게요. 자, 원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걸 좀 확대해 볼게. 자, 이걸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반지름 있죠?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랑 같아요?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같죠? 그죠? 자, 이거 같아요. 자,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는 반지름만은 안 되는데 이렇게 이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 지름의 몇 배인가요? 자,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3배. 그렇죠. 지름의 3배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6개가 있으니까 지름의 3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원주는 지름의 3배라는 말 이해됐죠? 내접하는 정육각형을 이용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의 지름의 4배보다 작습니다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4배보다 짧다라는 건 뭐냐면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이용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볼까요? 바깥쪽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뭐랑 같아요? 한 변의 길이가 지름과 같죠, 그죠? 그렇지, 지름과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의 4배가 되는 거예요. 그 지름의 4배보다는 짧아요.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아, 둘레의 길이는 대충 어느 정도 지름과 비교해서 자, 그래서 원주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3보다는 크고
지름 곱하기 4보다는 작네요. 그죠? 자, 그림은 그리지 말고 요 식만 적어보세요. 식만. 그런 다음에 세 변을 지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름으로. 자, 지금 생활소음이 들려서 음소거할게요. 자, 세 변을 지름으로 나눠줘 볼까요? 지름. 이렇게 나눠주면 지름분의 지름은 약분이 되잖아요. 결국에 남는 것은 따라서 지름분의 원주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이때 이 지름분의 원주를 뭐라고 하냐면 원주율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요. 원주율을 이렇게 찾아간 거였어요. 얘는 원주율이에요. 원주율. 여러분들이 이제 원주율 3.14로 외우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구나 라고 찾아낸 거예요. 원주율. 자, 요거를 좀 필기를 해주면 원주율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원주율이라는 것이 3.14죠. 근데 사실은 원주율을 계산하는 역사가 수학의 역사예요. 수학의 역사와 원주율의 역사가 거의 비슷해요. 그 원주율을 이렇게 내접, 외접하는 정다각형의 둘레의 길이로 계산한 최초의 수학자가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원주율은 지름분의 원주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원주에 대한 설명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원주. 자,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원의 둘레를 우리는 원주라고 부를 거예요. 원주. 그 다음에 원을 찾아 지름과 원주를 표시하시오인데요. 간단하죠. 원은 생활 주변에 정말 엄청 많습니다. 중심을 지나는 현. 이게 바로 지름이 되겠고요. 원주는 한 땀 한 땀 그려야 되겠죠? 곡선이니까 정확하게 못 그립니다. 원주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한 거예요. 자, 원주를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 수학자들이 어떻게 원의 둘레를 계산하게 됐냐면 정육각형,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둘레 그리고 외접하는 정사각형의 둘레와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접하는 정육각형을 그렸을 때 자, 여기 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이 1cm, 지름이 2cm죠? 그러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 이게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반지름 1cm가 총 6개가 있으니까 지름의 3배. 그죠? 그래서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원주가 크기 때문에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3배 보다는 커요. 원주는. 자, 반면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봤을 때 여기에 지름을 먼저 찾아보세요. 이 지름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거예요. 지름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원주는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작은데 정사각형은 원의 지름의 4배보다 4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주는 지름의 4배보다는 작은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써준 그 식이 나오는 겁니다. 원주는 지름과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지름 곱하기 3보다는 크고 지름 곱하기 4보다는 작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주는 원의 지름의 3배보다는 크고 4배보다는 짧습니다. 라는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풀어보자. 원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쓰라는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하윤이부터 볼까요? 하윤이 선분, 기억, 니은. 기억, 니은을 원의 지름. 맞네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진호 볼까요? 빨간색 선을 원주. 맞네요. 원주. 자, 근데 민혁이 볼까요? 원주는 선분, 기억, 니은을 3배한 길이보다 깁니다. 그죠? 짧다가 아니라 길어요.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 크고 4배보다 작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